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대변인 박건희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및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주요 당직자 연석회의 홍문종 공동대표님 발언 내용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정치적 욕심으로 채우려는 박원순의 독선.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부터 이른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국제현상공모 당 성작을 발표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 2020년 상반기에는 착공식을 갖고 2021년 5월 중국을 목표로 일사천리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문화 공간 재창조, 역사도시 활력 제고, 보행자 중심의 열린 공간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의 핵심은 지금의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을 올해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철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촛불 시민혁명 이미지를 재해석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패턴, 바닥재를 지상광장 바닥 전체에 깔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상광장은 지금 광화문 한쪽 차로를 모두 없애고 광화문 지금 크기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촛불 쿠데타의 이미지를 광화문 지역 전체에 도배하겠다는 음모입니다. 이 길을 남겨두고 여기 길을 다 폐쇄하여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서울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데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고 작은 시민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한글을 짓밟으면서까지 촛불 쿠데타를 성역화하는 것을 우리는 전통 역사에 대한 반란이자 쿠데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청계천 복원처럼 본인의 대권과도에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려는 박원순의 정치적 음모의 실체를 똑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화당의 애국 텐트를 철거 용역 깡패를 수시로 동원해서 폭력적이고 진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애국 텐트가 박원순의 대권 프로젝트의 걸림돌이고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 우리의 우파 시민들의 광장인 광화문 광장, 촛불 쿠데타를 성역화하는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시고 짓밟고 애국 시민들을 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뒤에는 우리가 앉아있는 바닥, 극히 일부이고 위 대사관 쪽에 있는 6개 차로를 제외한 모든 광화문 지역의 바닥이 촛불 쿠데타를 형상화한 바닥재가 깔리게 된다고 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광장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망할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화국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 오만 그리고 독선, 독재자인 박원순은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 텐트를 설치하고 피로써 사수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애국, 애당심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오리무중. 대한민국의 경제가 완전히 추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2%의 경제 성장률을 1%대인 1.8%로 낮추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급히 금리 인하를 통해 선제 방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득 주도 성장이 잘했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경고를 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2.5%,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했고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경제가 회생불능으로 갈 것 같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한미 FTA는 최고의 협상이었으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한미 FTA가 잘못되었다고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개정에 있어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 등을 미국에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사회주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무기를 15조 원 구매했습니다. 한미 FTA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영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은 경제 보복을 시작했고 결국은 과거에 얽매여 현재와 미래를 벌이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앉아서 친일,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다음 총선을 치르겠다는 얕은 수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는 적폐청산 프레임이 거의 다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로 끝나는 순간 다음 총선에서는 백전백패, 참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일, 반일 프레임을 들고 나와 국민들을 또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제안합니다. 현직 국회의원부터 차관급 이상 모두 친일 행적을 다 조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행각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정말 누가 친일인지 누가 반일 활동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문제 사실과 다르게 엮어 친일로 무는 것은 선거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화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소로울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이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가면 이기기도 힘들 것입니다. 제1야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가서 회담을 하고 나오자마자 저들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친일 정당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자유한국당은 바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아무 말 못하고 은근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걱정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한국당에 경고합니다. 다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공화당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탄압하지 마라. 우리 공화당의 천막 당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헌법 8조 1항에서 3항까지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당법에 의해 우리는 명확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내규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경찰이 스스로 셀프 조사로 끝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5분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묻고 가는 것은 진실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공화당 사무처 조직 발표 및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안. 우리 당은 공동대표와 최고위원이 우리 당의 최고 의결 기구이고 최고의 집행기구입니다. 당 사무처는 사무총장과 5국 1실 1연수원 체제입니다. 사무총장 밑에 교육연수원을 두고 1부총장과 2부총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니다. 변성근 1부총장이 조직국장을 겸직, 조직국은 조직, 인사를 담당하고 시, 도당 관리를 할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에는 박현석 국장, 기획홍보팀에는 최지민 팀장, 기획조정국에는 기획과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상황실에는 신민철 실장, 진흥국장에는 한일수 직능국장, 법률행정국은 공석이고 변혜령 부국장,
이 부총장에는 김경희 부총장이 총무국장을 겸임, 그리고 신혜영 총무부국장입니다. 애국정책연구원은 당대표 직속 독립기구로 합니다. 원장에는 이주청 원장, 상임이사에는 강덕수 이사, 이사는 좀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정무특보에는 김종만, 공보특보 이규양, 대표 비서실에는 오경훈 비서실장과 두 사람의 비서부실장, 그리고 최민선 비서부실장과 이창원 비서부실장, 민원실은 비서실장 산하로, 그리고 민원실 총괄은 비서실장이 하기로 합니다. 당의 사무처 조직도 별도로 전략기획본부를 만들었고, 최고위원인 박태우 최고위원님이 전략기획본부를 겸직, 그리고 전략기획본부는 서명대 태극기 집회행사 총괄을 맡기로 합니다. 경호팀도 전략기획본부 산하입니다. 전략기획본부와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가 서로 간의 협의를 겹쳐 집회, 서명대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전략기획본부에는 박태우 최고위원, 대외협력실장에는 송영진 실장을 임명합니다. 우리 당은 10월 말까지 선거체제를 완비해서 11월 1일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선거체제로 돌입, 선거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공화당 여론조사 2.4% 상승. 오늘 YTN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2.4%, 민평당이 1.5%입니다. 우리공화당이 곧 바른미래당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홍문종 대표님의 결단, 권석창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인물의 영입, 그리고 지금까지 투쟁해왔던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이규택, 허평환, 서석구 공동대표님들, 지금까지 당의 모든 분들의 힘이 합쳐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공화당이 제1당으로 올라가는 것에 시작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019년 7월 27일 제135차 태극기 집회. 지난주에 예정돼 있었던 부산 태극기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서 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부산, 경남, 울산 동지들께서 한 주 동안 고생하신 데 대해서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부산 집회가 새로운 우리공화당의 확장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22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